이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 끄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보겠습니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해훈 후보자의 표정이 며칠 새 부쩍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을 때도 있었는데 새해에는 이렇게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서 출근하는 어두운 표정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취재진 앞에 잠시 섰는데 모든 의혹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다만 이어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나갔던 이해훈 후보자였습니다. 10년 새 100억 넘게 증가했다는 재산, 계속되는 갑질, 폭언 정황의 폭로,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하루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태나 지명 체례가 없다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빵 100만 원 얼마 샀다고 사흘이나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알아보는데 하루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청문회 기억나시죠? 빵 때문에 사흘을 했는데 하루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틀의 청문회 제안했는데 아직 민주당의 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공석인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삼선 중진이죠. 박정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장관 지명을 받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기간에 상관없이 밝혀질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사실로만 사퇴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인사청문회를 해야겠다. 기간 상관없이 밝혀질 때까지 해야 한다. 다만 방어, 옹호는 없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는 민주당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명 자체가 도전이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금요일이죠. 결심 공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 8명을 병 앞에서 진행되고 있죠. 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또 있었습니다. 내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고 있는 김 전 장관. 인명피해 없었고 단시간 해제된 경고성 계엄이다. 일부 무리한 실행은 내가 보고 없이 한 거고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선을 넘었다 하는 워딩을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고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일과 시간에 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고 과거에도 계엄 선포를 낮 시간에 한 적은 거의 없다는 전례를 감안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사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꽃 여기는 그 포고령 위반 우려도 있고 또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초수병력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거기는 왜 보냈냐, 안 보내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조금 야단을 치신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티키타카처럼 진술과 증언이 오갔는데 다만 두 사람이 완벽한 콤비는 되지 못한 걸까요? 다소 엇박자가 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불법성에 관한 주요 증거죠. 소방청의 단수 단전 지시 문건 전달한 적이 없었다라고 답은 했지만 문건이 아예 없었던 거죠. 이 변호인의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던 김 전 장관입니다. 엇박자죠. 법정에서 즉석으로 말을 맞추려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12월 3일 그 저녁 7시경 대통령 안가 모임에서 그 조지호 김봉식과 그 모임을 가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이 조지호 김봉식에게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포고령을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뭐 누가 그걸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질문하시죠? 확인하려고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없습니다. 당연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뭐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역으로 변호인에게 질문하는 김 전 장관. 재판부가 개입하니까 그제서야 당연히 없다는 말이었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호흡이 다소 엉성했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인데요. 관심은 이제 금요일에 나올 특검의 구형에 쏠립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일 뿐이죠.
여권을 중심으로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방송인 박나래 씨 관련 추가 의혹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박 씨와 박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 씨의 모친이 회사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8천 가까운 임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근무하진 않았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0억 가까이 수익을 올리면서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으로 탈루를 꾀한 거 아니냐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규모가 20억대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도 국세청은 한 2, 3억 정도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끝냈다는 의혹입니다. 이거 나름의 절세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하고 가공 경비 처리하는 건 엄연한 탈세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나래 씨 본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탈세 그리고 특혜 의혹까지 또 하나 해명할 이야기가 더해진 박 씨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에 덩달아 논란, 국내 프로야구 관계자들과 국내 야구 팬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 시즌 외인들 가운데 이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로 돌아온 요나단 페라자 등 총 5명이고요. 여기에 KT에서 7년간 활약하면서 사랑받았던 윌리엄 쿠에바스 역시 베네수엘라 출신,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불식시킨 건 선수 본인들이었는데요. 나 괜찮다, 안전하다, 한국어 문구로 SNS에 상황을 전한 페라자, 그리고 쿠에바스 역시 SNS 댓글을 통해서 가족까지 다 안전하다, 감사하다면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각 구단인데요. 항공편 취소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정상 합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사 합류해서 새 시즌을 맞을 수 있게 모두의 안전을 다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늘의 별이 된 영원한 국민 배우 안성기 씨에게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영예조 금관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언제나 늘 낮은 곳부터 챙겨주셨던 우리들의 국민 배우 안성기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깊은 슬픔을 함께 전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 활동 등 사회봉사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3년에 은관문화훈장을 이미 받았던 고인이죠. 특히 생전 마지막 기부를 전한 서울 성모병원에 안치되면서 그 기부 이야기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세가 잠시 호전됐었던 2021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죠. 우리 영화사의 정신적 지주이자 산증인, 또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고인과 작별하기 위해서 곳곳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40년 동안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 같이 나는 뭐 학교 끝나면 같이 전부 같이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잘 가라는 가서 편안히 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기야 또 만나자.